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리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숨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 상승 랠리 속에서 남성팀, 여성팀의 전문가들은 어떤 수익을 내줬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58대 230, 여성팀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볼 만한 점은 남성팀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건데요. 남성팀이 하루 만에 21% 이상 오르면서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 전체 1위를 두고 최창림 매니저와 곽유정 대표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문가가 각 팀의 수익률에 보탬이 됐을까요? 먼저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창림 매니저의 원톱 체제에서 최창림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의 투톱 체제로 변경이 됐는데요. 리노공업이 31% 수익을 내면서 한 발 더 전진한 모습입니다. 여성팀의 수익률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곽유정 대표의 해성 에어로보틱스와 성선아 전문가의 컨택이 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리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남성팀에서는 1위를 달리고 계시고 성선우 전문가님도 2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네. 그래서 리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께 먼저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잘 움직였던 LS 일렉트릭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전력 테마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LS 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지금 새로 세우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이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추가적인 또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관련 종목으로 지금 편입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력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전력 테마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S 일렉 리뷰 한번 해봤고요. 요거 지금 목표가를 한 60만 원 지금 잡고 가고 있는데 그 이상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6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선아 대표님의 리뷰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KNR 시스템을 리뷰해 주시나요? 네, 지난주에 편입했는데 네. 이 녀석이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녀석? 사실 로봇 중에서 제가 순환매가 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얘가 약간 소외됐던 이유가 저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고 매수를 했고 모멘텀이 3중으로 겹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멘텀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제가 다시 편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약간 쉬어가다 보니까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도 약간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절대 여기서 뭐 끝났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처럼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다거나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로봇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술력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고 현대차 그리고 보스턴 로보틱스의 납품한 이력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잘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소외된 로봇주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제가 편입했을 때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나오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지금 제가 편입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또 현대차가 급등을 한다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얘가 20% 이상 급등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네.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네. 지금도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61선까지 내려오긴 했어도 이 이하로 떨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손절을 한다든지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려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KNR 시스템 지금 당장은 내 맘 같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급등을 했던 적이 있고 현대차가 움직인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보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전략 먼저 최창림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전략은 네. SMR입니다. 원전 쪽 한번 보자. 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AI 섹터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워낙 오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오늘 약간 주춤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MR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SMR의 시대가 왔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선아 대표님은 어떤 전략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다시 반도체를 봐야 될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6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쪽은 SMR, 한쪽은 반도체에 올라타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목도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시죠. 남성팀은 한전산업이고요. 여성팀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아예 반도체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한전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들어볼게요. SMR 관련해서 이 종목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설비 관련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찍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료 환결 설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K 원전에 대한 부활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해외 수출 핵심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가 노후 원전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운전에 따른 정비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원전을 갖고 나온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원전을 빼고서는 사실 그 전력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SMR 쪽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슈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산업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식 리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이 나갔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이제는 좀 보여줄 때가 됐다. 상황이어서 당장 내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내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상단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급이 계속적으로 정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에서 수급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수급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원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15,500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3,000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전산업 그제였죠. 정말 급등세가 좋게 나왔는데 어제 좋게 나왔었는데 한전산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 가격 전략 아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선아 대표님의 종목은 바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였죠. 레버리지를 가지고 오신 만큼 확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승부를 한번 던지기 위해서 네, 마지막 승부 네, 여성팀의 그 세기를 받기 위해서 치기 전략 네. 가야죠. 근데 사실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반도체가 상승할 거는 거의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면 뭐 하이닉스를 넣냐, 뭐 삼성전자를 넣냐, 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한 종목만 넣는 건 저는 사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ETF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그냥 ETF로 간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종목이 아닌 ETF를 편입한 건 이 수익률 대결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구성 비중을 보면 하이닉스가 18%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13%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톱이 거의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된 종목들이 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리노공업,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이렇게 소부장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섹터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이 가고 관련된 소부장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ETF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하실 때는 꼭 보셔야 될 게 이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보면 반도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투톱이 들어가 있고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KRX 반도체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라는 거는 KRX 반도체 레버리지 지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간다라고 했을 때 2배로 수익률이 오를 수 있다. 저도 한번 승부를 던져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은 저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또 검증 질문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한전 산업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좀 차트를 보니까 현재 가격대 매물벽이 존재하더라고요. 어제 두 자릿수 때 급등을 하긴 했지만 오늘은 음봉 마감하면서 쉬어갔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익률 대결이 단 이틀 남았잖아요. 이 매물 소화 부담은 없을까요? 요즘에 사실 매물대라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위에 저항이 있든 그냥 뭐 다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전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기반된 상태에서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원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 원전 건설 그리고 해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글로벌 국가가 사실 5개국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앞으로 좀 호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는 원년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 산업 내일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물벽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매물벽은 중요하지 않다. 요즘에는 기대감과 있고 수급이 몰린다면 이것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짧게 질문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ETF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30%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틀 안에 이 대형주의 비중이 큰 ETF보다 소부장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일단 내일 이제 삼성전자 컨콜도 있고 하이닉스 컨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 안에 내일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르기를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 저는 조금 봤던 거고요. 만약에 조금 제가 중장기로 봤다면 하면 저는 소부장 쪽에 개별 종목을 좀 넣질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반도체 투톱, 그리고 레버리지를 쓰는 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님은 더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시는데 어디로 네. 가면 될까요? 저는 내일 9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림 검색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3000 이 시대가 지금 개막이 됐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제약바이오, 2차전지 탑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뵐게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지금 운영 중인데 매일같이 이 네이버 밴드에서도 네. 좋은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또 최창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저하고 장중에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은 밤 9시에 하지만 네이버 밴드에서는 수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채널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해봤고요. 이어서 코이니 머니 코너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